어둠 속 낡은 편지 한 장. 내 손에서 떨리는 그 종이.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도 나는 매일 이 편지를 읽는다. 치매가 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어도 이 편지만은 절대 잊을 수 없다. 내 이름은 박성호. 올해 78세. 40년을 함께한 아내 영순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낸다. 1980년 봄, 그녀와 처음 만났다. 나는 30대 초반, 평범한 회사원. 영수는 동네 미용실의 씩씩한 아가씨였다. 첫눈에 반한 사랑. 그런 건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다. 편안함이 우리를 감쌌다. 성호 씨, 참 따뜻한 분 같아요. 영순의 첫 고백이었다. 그 말에 내 심장은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6개월 연애 후 우리는 결혼했다. 1981년 5월 따스한 봄날이었다. 혼수는 변변치 않았고 신혼여행은 부산 1박 2일뿐. 그래도 행복이 넘쳤다. 결혼 초 모든 게 새롭고 설렜다. 영수는 집안일을 척척 해냈다. 나를 살뜰히 챙겨줬다. 회사에서 돌아와 영순과 보내는 시간. 그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1년 뒤 첫 아들 준호가 태어났다. 3년 뒤엔 딸 미영이가 왔다. 아이들이 생기며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영수는 육아에 헌신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아이들 키우는 비용, 생활비, 버거웠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엔 부업을 뛰었다. 영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여보, 고생 많아요. 늦은 밤 집에 들어서면 영순이 따뜻한 밥을 차리며 건넸다. 아이들이 자라며 우리 부부도 변했다.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졌다. 각자의 역할에만 몰두했다.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표현할 여유가 없었다. 10년, 20년,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평범한 중년 부부가 됐다. 특별한 로맨스도 큰 갈등도 없었다. 가끔 허전했지만 이게 현실이라 생각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우리 둘만 남았다. 40년을 함께했는데 어색했다. 할 말이 없었다. 영순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어느 날 영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회사 일에 치여 나는 나중에 라고 답했다. 그 나중에가 영영무지 않을 줄 몰랐다. 2019년 가을 영순이 쓰러졌다. 병원 진단은 암, 말기였다.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리를 강타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난다니 믿을 수 없었다. 영수는 처음엔 겁에 질렸다. 하지만 곧 평정을 찾았다. 이제라도 여행 갈까? 병실에서 웃으며 말하는 그녀. 내 가슴은 찢어졌다. 남은 시간 우리는 함께였다. 젊을 때 못 본 곳들을 다녔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다. 40년 만에 연인처럼 데이트했다. 여보, 우리 정말 오래 함께했네. 어느 저녁 영순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 예전보다 마르고 약해져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영순은 점점 약해졌다. 그런데도 나를 걱정했다. 내가 떠나면 여보 혼자 어쩌나. 그럴 때마다 나는 말했다. 그런 말마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하지만 나도 두려웠다. 영순 없는 삶,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202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영순이 내게 편지를 건넸다. 여보, 이거 나중에 읽어. 그날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나. 일주일 뒤 영순은 조용히 떠났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 여보. 그게 영순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다. 텅 빈 집, 40년을 함께한 그녀가 없었다. 심장이 무너졌다. 영순의 편지, 차마 펼칠 용기가 없었다. 한 달 뒤, 겨우 편지를 열었다. 그녀의 글씨를 보니 눈물이 터졌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보, 4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나 때문에 힘들었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따뜻하다고 느꼈는데 4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은 그대로예요. 아니, 더 깊어졌어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이 터졌다. 내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과의 추억으로 난 충분히 행복했어요. 여보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요. 영순다운 따뜻한 말이었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여보, 나를 잊을까 걱정돼. 괜찮아요. 40년의 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든 당신을 지켜볼게요. 그날부터 매일 편지를 읽는다. 영순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다. 하지만 편지를 읽으면 그녀가 옆에 있는 듯하다. 몇 달 뒤 이상한 증상이 왔다. 자꾸 깜빡하고 방금 전 일도 잊었다.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 스트레스와 상실감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요사의 말이었다. 아내를 잃은 충격이 내 기억을 앗아갔다. 약을 먹고 운동하라 했지만 힘들었다. 기억은 점점 흐려졌다. 어제 뭘 했는지 아이들 이름도 헷갈렸다. 하지만 영순에 대한 기억은 생생하다. 그녀의 편지는 절대 잊히지 않는다. 치매가 진행돼도 그 편지만은 읽을 수 있다. 마치 영순이 내 기억에 새겨놓은 듯하다. 아들 준호가 자주 찾아왔다. 아버지, 요양원 가시는 게 어떨까?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에서 살고 싶어. 딸 미영도 걱정했다. 아빠, 혼자 위험해요. 하지만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영순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다. 아이들은 내 뜻을 존중했다. 간병인을 구해주고 자주 안부를 물었다. 고마운 아이들이다. 하지만 영순의 편지가 나의 가장 큰 위로다. 치매가 심해지며 가끔 착각한다. 영순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영순아, 밥 차려줘. 그러다 현실을 깨닫고 무너진다. 하지만 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진다. 그 편지는 영순 그 자체다. 어느 날 간병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 편지가 그렇게 소중한가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 편지에 내 인생이 담겨 있어요. 정말이다. 40년의 사랑과 추억이 그 한 장에 있다. 영순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지금도 매일 아침 그 편지를 읽는다. 기억이 흐려져도 그 글씨는 선명하다. 영순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다. 사람들은 치매가 모든 걸 앗아간다고 한다. 하지만 난 믿는다. 진짜 소중한 건 잊히지 않는다. 사랑은 치매보다 강하다. 아이들은 말한다. 아버지, 편지만 읽지 말고 다른 것도 해보세요. 하지만 이 편지가 내 전부다. 영순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감동했다며 말한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40년, 우리는 평범했다. 드라마 같은 사랑도,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다. 그저 일상을 함께 나눴다. 영순이 떠난 뒤에야 깨달았다. 그 평범함 속에 진짜 사랑이 있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잠드는 것. 그게 사랑이었다. 영순의 편지에도 그런 말이 있다. 특별한 건 없었지만 당신과의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어요. 정말 그렇다. 치매가 많은 걸 앗아갔다. 하지만 영순에 대한 사랑은 빼앗지 못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다른 기억이 사라지니 그녀만 남았다. 이제 78세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일지 모른다. 하지만 영순의 편지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날 거라 믿는다. 그때까지 이 편지를 읽을 것이다. 매일 그녀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